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뭔가 그 우수에 젖은 하루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식 승천 9시로 개편이 되면서 벌써 흘러간 지가 어느덧 10일이나 지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나선 것은 저 바로 여러분들의 쥐쌤, 저 김도영 멘토입니다. 신호등 로직과 함께 시스템 쪽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한 땀 한 땀 현선물을 잘 모아가고 있는 저 쥐쌤인데요. 자, 비가 오면 생각나는 한 장의 추억, 아련한 기억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가슴앓이일 수도 있고 행복의 습작일 수도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언제나 하루가 끝나고 나면 늘 복귀를 하는 습관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 다시 한번 되새김질, 즉 내가 이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지, 또는 이럴 때 역시 가장 멋지게 매매를 했어 하나라는 그런 한 장의 추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비가 살짝 내리고 있는 비 같은데요. 가을비 속에서 우수에 젖어서 내일 하루를 휴일이다 보니까 좀 쉬어가시면서 편안하게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한 지금 가을 태풍이 좀 왔다 그러는데 이 서울 경기권에 저는 있다 보니까 아직 체감적으로는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지방에 계신 분들 태풍 피해가 없으셨으면 한다. 특히나 강원도 쪽 피해가 없으면 한다라고 말씀 좀 드리면서요.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요, 전체적으로 상당히 강했다. 오전 쪽에서는 이제 부정적으로 조정 양상이 컸었지만 외국인들의 현선물 쪽에서 다시 한번 매수세가 좀 강화되면서 이에 따라서 동반해서 급반등을 좀 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낙폭을 상당히 많이 축소하면서 오히려 플러스로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또한 6시 최종 수급에서는 코스피 시장 쪽에 외국인들의 외국인들의 현물 수급 자체가 4천억대까지 오르렀다는 것이 가장 특징이겠습니다.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시장은 8.34포인트 상승 마감한 2002.76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들의 부재 속에서 일부 개별 종목군들의 장세들이 여전히 연출이 좀 되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IT 부품 관련된 쪽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고요. 카메라 모듈을 비롯해서 소재 산업군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이에 반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바이오 섹터들이 조금은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연출되었고 개별 성향에서는 상승 모멘텀을 상당히 두드러졌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0.39포인트 상승 마감한 528.83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금일 시장에서 외환 딜러들 얘기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 추이가 1,070원의 이탈이 나오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어제 장중에 하락 터치를 하고 난 이후에 오늘도 2.2원 상승 마감한 1,073.7원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선물 시장은 상당히 옵션 만기를 앞두고 나서 그 포지션 싸움이 하나가 좀 나왔을 뿐이지 그렇게 공격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메이저는 좀 아니었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장을 우리가 마감을 좀 해봤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화요일 방송 이 두 분 화요일을 책임지는 신사분들이 오셨습니다. 김용준 멘토, 남은우 멘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화요일을 늘 지켜주는 이 신사분들이 있다 보니까 화요일 방송은 참 편안하고 전략을 많이 엿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남은우 멘토, 네. 오늘 장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좀 네. 우리가 들어보면서 인사 한번 나눠보죠. 오늘 장 보면서요, 외국인은 요물입니다. 요물.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루 종일 보면서요, 정말 황당한 모습 많이 봤는데요. 오늘 장중에 이 기술적 이평선 21선을 깨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계속 장중에 나오다가 선물로 매도를 치다가 갑자기 선물을 매수로 순전환되면서 오늘 재밌는 모습이 나왔는데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투자종합에서 보시면은 오늘 이 시간대별 모습을 보면은요, 특히 어떤 거를 보냐면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물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21선은 완전히 깨는 흐름으로 쭉 떨어뜨렸다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켰거든요. 이 속에서 이 풋옵션을 계속해서 매수 구간에서 풋옵션을 조금씩 팔아나가더라. 결국 풋옵션에 이익 실현하기 위해서 선물로 쭉 내리빼는 이런 모습이 나왔고요. 결국 종가에서 보면은요, 다시 풋옵션을 사놓고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목요일날 이 옵션, 최근에 쌓여있는 이 옵션의 거래량이 지금 풋옵션에 모여있는 거래량이 상당한 물량입니다. 이게 보시면 지금 이 많은 옵션 물량, 물론 여기 대부분은 전부 다 깡통 계좌가 됐겠죠. 깡통 계좌가 됐겠지만 남아있는 이 부분의 이익 실현을 위해서 선물의 투기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 오늘 이제 아침 장중 제가 무료 방송을 통해서 말씀해 드렸었는데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 네. 지금 지수인데 우리나라 지수가 2,000포인트 일단 올라왔습니다. 그죠? 6월 달에도 2,000포인트였고요. 그리고 지금도 2,000포인트인데 위에 이 빨간색으로 그려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그려놓은 게 뭐냐면 바로 등락주선이라는 건데요.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등락주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 등락주선이 뭐냐면 시장 내에 상승한 종목의 숫자와 하락한 종목의 숫자의 차이를 말해요. 그러면 시장이 올라가면 상승하는 종목이 많아요? 하락하는 종목이 많아요? 당연히 상승하는 종목이 많죠? 그러면 시장이 떨어지면 하락하는 종목 수가 많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6월 달에 2,000포인트대의 상승 종목의 개수랑 지금 2,000포인트의 상승 종목의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최근 이제 5일 동안의 이 거래 양상을 보면 급속도로 이 등락주선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확인하셨다시피 업종 대표주들만 빵 세워두고 전부 다 SK, 현대차 같은 거 세워두고요. 그 다음 LG화학 같은 거. 대표주들만 세워놓고 나머지 종목들은 마이너스가 장중 계속 나왔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수 플러스 8포인트 나왔지만 상승 종목 수는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대비 200종목이나 많은 이런 장세가 나타났거든요. 이런 장에 저가권에서 이런 흐름이 나타나면 앞으로 시장을 올리겠다는 의도가 분명하겠지만은 고가권에서 이렇게 업종 대표주만 세워두고 나머지 종목들이 빠져가는 현상, 팔아먹는 전형적인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21선 살려놓았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새로운 리스크, 주변주들이 팔려 나간다는 것을 꼭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장을 보면서 좀 굉장히 좀 겁이 좀 나는 향후 단기적으로 처음에는 사실 급락이 잘 안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 투기적인 흐름이 완벽하게 나간다면 시장의 충격은 한번 좀 과하게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르 멘토 오늘 장 자체가 좀 위험스럽다, 뭔가 이게 아슬아슬 줄타기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옵션 만기가 내일 휴일이면 휴일 지나고 나면 바로 옵션 만기를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지금 등락주선에 대한 신빙성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고점 징후도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요. 그럼 옵션 만기 때 영향? 일단은요, 풋옵션 양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모방과 주식 승천에서 이런 말씀 해드렸거든요. 이번 선물 옵션 만기일 전에 하루에 25포인트 빠지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게 장중에 빠지든 아니면 완전히 종가상 뛰어서 빠지는 날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오늘요, 하루 등락폭이 25포인트예요. 거의 이제 오늘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같은 경우 옵션 만기일에는 하루의 진폭이 훨씬 더 클 가능성이 좀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롤러코스트장이라는 거죠. 위에 아래를 흔들어내는 장. 알겠습니다. 자, 김현우 멘토 오늘 장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또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이제 시장 얘기는 앞부분에서 대부분 하셨고요.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걸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이제 여러 지표상으로도 좀 약간 경계 신호들이 좀 나오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우리가 지금 너무 지수 올라가는 거에 좀 취해 있어갖고 전체적인 시장을 좀 바라보는 눈들이 좀 바뀌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큰 악재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건 사실이죠. 지금 셧다운 지금 시작된 지가 벌써 잠깐이면 하루 이틀이면 해결될 줄 알았던 것이 이제 벌써 이제 거의 이제 2주차로 접어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더더군다나 이제 큰 문제가 뭐냐면 결국 이제 이거는 정치적인 부분이라 우리가 이제 해석하기는 어려운데 결국 17일 날 어떻게 할 거냐. 일단 가장 지금 유력한 안은 단기적으로 일단 유동성을 좀 지원하는 6주 증액안 정도가 가장 유력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 이제 못 푼다는 얘기죠, 문제를. 근데 이것도 별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거 조금 좀 위험한 얘기입니다. 지금 상황들이. 뭐 어쨌든 이러한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이제 조심조심 지금 해야 되는 거는 맞는 거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오늘 좀 하도 장이 그랬던 것보다도 저희 종목이 희한한 게 하나 있어갖고 하루 종일 웃다가 끝냈는데. 아, 그래요? 예. 대형 호재가 발표된 종목을 폭락을 시키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1년 동안 추적했던 내용의 재료가 발표가 된 거거든요.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를 했던 내용들이. 근데
물론 이제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좀 약간 한 번 꽈서 이제 설명을 하긴 했는데, 어마어마한 호재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폭락시키더라. 그래서, 저희는, 웃고, 이제 아마 물량을 좀 추가적으로 더 확보하려고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장상황과 좀 상관없이 저희들이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좀 있는 것 같아갖고, 뭐 그런 한편에서는 오늘 뭐 장도 좀 짜증나고 좀 그랬었는데, 한편에서는, 기다렸던 재료가 떴다는 거에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하여튼 그런 종목을 갖고 이제 집중적으로 좀 수익을 내는 종목 장세로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근데 저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은 뭐였냐면요. 바로 이 시장의 삼성전자를 일단 이틀 동안 상승 쪽으로 하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2000포인트였구나. 2000포인트 껌딱지 상당히 강하다. 갈 거면 더 갔으면 좋겠는데 껌딱지로 딱 붙어 있는데요. 오늘 중공업, 그다음에 자동차, 화학 쪽, 정유 쪽으로 순환매가 돌았다는 것에 시장의 체질은 좀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요, 두 분과 살짝 시장을 엿볼 수 있었으니까요. 멘토리 준비한 시장 이슈, 그리고 그에 따른 종목 발견, 신받다 시간을 출발해 보겠는데요. 샘플러스 가족 여러분들의 계좌가 승천하는 그날까지 하늘로 솟구쳐서 우리가 상위 1%가 되는 그 종목을 발견하는 신받다 시간 본격적으로 잠시 뒤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상당히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종목 발견, 이슈를 잡고 그에 따른 이제 탑픽 종목군 쪽으로 가서 흐름들을 짚어봐야 되는데요. 그만큼 시장이 6시간의 러닝타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속에서 이슈를 해석하는 것 각 멘토별로 서로 판이하게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 관점을 엿볼 수 있는 전략과 그에 따른 종목의 트레이딩 관점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은 멘토들이 어떤 전략 속의 이슈를 잡아오셨는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이 화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신사분들 나무로 멘토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지금 이슈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슈요. 예, 오늘의 이슈는요, 이 배당주와 관련된 내용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자, 배당과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최근 배당 매력의 통신주가 급등하면서 주가 상승의 신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통신주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배당의 투자 시기가 과연 이제 도래를 했는지, 그리고 현재 상당 부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들을 체크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시장 불안의 배당 매력이 증가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까지 체크하는 부분이 오늘의 가장 신받다 이슈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나무르 멘토를 통해서 우리가 배당 매력, 벌써 배당의 계절이 왔네. 당황스러운데요. 시간 참 빠릅니다. 주센터 한 살 나이를 또 먹어가나 보군요. 그럼 김용주 멘토, 자, 종목 발견 신받다, 주력 종목군들 한번 체크해 볼까요? 뭐 일단 배당 관련해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제 보통 이제 가을 정도, 그러니까 시장이 장이 좋을 때는 한 9월 정도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데, 시장이 좀 안 좋을 때는 한 10월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보통 이제 배당주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어떤 종목군에 좀 많이 포함되어 있냐면, 조금 실적은 안정적으로 많이 나오면서, 성장성이 좀 정체된 쪽, 그러니까 뭐 전통 종목들이, 배당 성향이 좀 강한 종목이라고 일단 분류를 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통신주 쪽이 가장 배당의 매력이 좀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SK텔레콤하고 KT, 그리고 이제 LG유플러스가 이제 통신 3인방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 배당 쪽이라는 얘기를 놓고만 본다라고 본다면, LG유플러스는 배당 쪽에 대한 부분은 다소 좀 떨어지고요. SK텔레콤과 KT가 좀 높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신증권 보고서를 갖고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대신증권에서는 이제 SK텔레콤이 기말에, 그러니까 연말에 배당 규모가 한 8,400원 정도 수준으로 봐서, 약 3.6% 정도의 배당 수익이 나올 거라고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배당 측면에서는 아마 KT가 조금 더 높을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게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 이제 그 SK텔레콤은 최근에 주가 상승이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가 대비 그 배당 수익률도 문제지만은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자본이다. 그러니까 투자 이익이라는 부분들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런 측면이라고 놓고 본다면 상대적으로 SK텔레콤은 약간 좀 반감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자 수익과 투자 수익을 고스란히 얹을 수 있는 것은 KT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종목에서 이제 그 잠깐 이제 그림을 좀 하나만 좀 참고를 해서 좀 보시면요. 네. 지금 여기 이제 그 나와 있는 화면들이 배당의 성향입니다. 이제 배당이 높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배당 수익률이 높다는 것이 아니라 네. 배당을 잘 해주는 회사들. 잘 해주는 네. 확률이 성향. 높은 거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원을 벌었는데 50% 정도를 번 거에서 50% 정도를 배당을 해주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벌어들인 돈의 5%도 지금 배당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자기네들이 벌어들인 돈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배당 성향이 굉장히 낮은 쪽에 속하는 게 삼성전자죠. 배당의 절대 규모는 크지만 배당의 성향 자체가 낮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당 성향이 상당히 높은 게 이제 SK텔레콤, LG전자, KT, KTNG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높은 평균 20%대 이상의 벌어들인 거에서 뭐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뭐 한 40~50%까지도 이제 배당을 해주니까요. 상당히 높은 배당 성향을 갖고 있는 종목군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배당 성향이 높은 종목들의 어떤 그 종목군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배당 수익을 좀 걷어낼 수 있는 종목으로 좀 분류를 할 수 있는 것은 뭐 삼성생명이나 SK이노베이션 그리고 SO일, KTNG, 한국가스공사 뭐 이런 종목들이 뭐 전통적으로 배당 성향이 높은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이제 또 한 가지 좀 참고를 할 것이 SO일 같은 경우는 그 대주주가 그 사우디 국영기업 알람코인데요. 얘네들은 사실은 그 기업에다가 돈을 벌어서 재투자하기를 원치 않고 버는 족족 빼가려고 합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상당히 높은 배당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배당이라는 매력도 측면에서는 SO일이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두 분이 핵심적으로 잡아온 것은 두 분 다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시황관에서 우리가 살짝 읽었잖아요. 나무르멘토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션 만기의 풋옵션, 그러니까 하방 쪽으로 베팅하는 금액이 좀 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급등락의 변동이 클 수 있다. 그다음에 나무르멘토는 우리가 지금 너무 시장이 강하다 보니까 관가하고 있는 것이 있다. 셧다운 부분뿐만이 아니라 부채 상환 부분. 일시적으로 지금 빨리빨리 막아야 돼, 해결해야 될 카드들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 부분에다 보니까 와, 벌써 배당주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르 멘토와 김용준 멘토가 같은 배당 성향의 매력을 좀 가지고 오셨던 것 같은데요. 김용준 멘토는 그에 반해서 앞에서 준비하셨던 자료를 통해 보면 통신 쪽인 KT와 SK텔레콤이 시장 대비해서 배당을 주는 확률이 좀 높다. 그 부분에서 고배당주에 대한 매력으로 통신주를 좀 언급해 주셨고요. 그러면 나무르 멘토는 과연 이 고배당 매력의 어떤 종목을 얘기할지 궁금하거든요. 예, 뭐 배당 많이 받으면 좋죠. 그 보너스라고 한다면서요? 예, 네. 보너스입니다. 뭐 주식 배당은 권리락이 있어서 재미가 없고요. 현금 배당이 좋은데 이 배당에도요 상당히 좀 속임수가 많이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말씀드릴 게 두 가지 용어가 있는데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첫 번째 배당률과 배당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배당률은 어떤 거냐면 액면가가 5,000원짜리 기준에서 만약에 1,000원을 배당한다. 그러면 5분의 1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배당률은 20%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주가가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인데 10,000원 배당하면 실제 우리가 주식을 사려면 액면가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1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10,000원 받으니까 이건 1%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배당 수익률인데 기업들은요, 얍실하게 배당 수익률을 이야기를 안 하고 배당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죠. 배당률로 하죠. 영어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배당 이야기가 나온 김에 또 한마디 드리자면 극단적으로요. 개 같은 주식에 투자해라. 이 개 같은 주식에 이 방송사고 아닙니다. 이 개 같은 주식에라 투자하라는 것은요. 1991년에 미국의 펀드 매니저가 다우 지수에 속해 있는 종목이 30개인데 전년도에 배당을 제일 많이 한 종목 10종목을 뽑아가지고 10%씩 사는 거예요. 10%씩 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수익률이 훨씬 더 지수 수익률보다 높더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Dogs of the Dow 해가지고
다우의 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개 같은 주식에 투자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이거 아니고요. 네. 즉 지금 이제 이러한 모습을 우리나라도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우리나라를 확인해 보면 현재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보시면 보이는 게 제일 위에 2012년 배당 관심주 15종목을 이 기관 투자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이 종목들의 수익률과 밑에 회색으로 되어 있는 이 코스피와 비교를 해보니까 이건 뭐 5% 정도 차이가 나더라, 실질적으로. 그래도 굳이 다우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똑같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투자 분명히 이제 매력적이긴 한데 요즘에요 투자자들이 눈치가 너무너무 빨라졌어요. 옛날에 좀 어리버리 할 때는 조금만 알아도 이 돈벌이가 좋았는데 요즘 힘들어요. 배당이에요. 요즘에는요 7월 달부터 배당주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미리 올리더라고요. 예, 미리 올라가니까 이제 배당 투자 좀 해봐야지 했는데 이미 주가가요. 한번 두들겨 보세요. 저 하늘에 예, 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이제 먹을 게 별로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통신주라든지 기타 화학주들도 꽤 많이 하고 아까 이제 과거에는요 우리나라 배당 수익률 제일 높은 게 외환은행 같은 종목들 어마어마했었거든요. 근데 항상 고정적으로 찾아오는 게 대신증권 우선주, S오일, 한국주철관 딱 정해져 있다 그죠? 정해져 있는 종목은 장기로 보시고요. 이제 배당 수익률, 배당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보는 법을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시간이 되려나요? 네. 짧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HTS를 보시면 KT라는 종목이 예를 들어 들었습니다. 그럼 여기 기업 분석을 누르시게 되면 기업 분석에 이 기업 정보를 보면 쭉 내려보시면은요. 바로 이 회사의 배당 수익률이 전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투자 정보에 나와 있네요. 네. 수고합니다. 투자 정보에 나와 네, 있다고 합니다. 투자 정보에 보시면은 이렇게 배당 내역해서요. 배당 내역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배당 내역을 보시면 2008년에 얘네들은 얼마를 배당했다. 1120원을 했고 그 배당 성량이라는 게 나오는데 순이익에서 50% 배당 성량이 50%라는 것은 50%를 배당을 하고 50%를 회사 내에 유보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2009년에는 보니까 2,000원을 배당하는데 배당 성량이 무려 94% 번 거 다 배당하는 배당 성량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한 종목씩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도 배당 성량이 높은 기업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거는요. 배당 성량이 아무리 높아도요. 올해 돈을 못 벌면 배당 못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년에 많이 번 돈 가지고 배당할 수는 있겠지만 올해 수익을 과연 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이고요. 올해도 작년에 배당이 없었지만 예를 들어서 LGU 플러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배당이 없었어요. 근데 올해는 지금 한 3%대까지도 배당이 나올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배당 수익률이요. 그러면 새로이 배당이 창출되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보자. 이렇게. 자, 그러면요. 네. 나무르멘토. 이 배당 성향이 상당히 좋은 모습들, 좋은 그림과 함께 지금 자료에서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예. 그렇다면 종목 발견, 신바따에 관련된 우리 나무르멘토가, 신바따 배당 관련주 어떤 종목인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고 다음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 저 두 종목 가져왔는데요. 일단 대형주에서는 이 배당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요, 사실은요 통신주가 제일 좋아요. 통신주가 제일 좋지만 자 배당 수익률이라는 건 주가가 낮으면 배당을 똑같은 금액을 받아도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럼 주가가 많이 안 올라간 종목 중에 하나가 이 포스코입니다. 포스코라는 종목은 지금 최근에 거의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배당 날이 다가오면 좀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자, 그리고 소형주에서 하나 이제 여러분들의 학습 차원에서 좀 종목 하나 뽑아봤는데요. 무림페이퍼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제지죠. 네. 무림페이퍼, 무림 PAP. 이 회사 아주 재밌는데요. 배당 성량이 무지하게 큰 회사입니다. 수익이 나면은요, 이 2,400원짜리가 배당 얼마씩 하냐면 200원씩 해요. 200원씩 하는 기업이거든요. 자, 여기 또 마찬가지로 아까 기업 분석을 통해서 이 무림페이퍼를 보시게 되면 작년에는요 역시 수익을 못 냈습니다. 수익을 못 내가지고 여기 보시면 나오네요. 자, 평균적으로 이게 자 배당 내역을 보시면은요 평균적으로 600원, 500원, 200원씩 이렇게 배당하는 지금 주가가 2,000원이거든요. 200원 배당하면 10%입니다. 10%. 그렇죠. 그런데 보면 2010년, 11년하고 12년에는요
빨간색으로 어떻게 단기 순이익이 많이 났으니까 배당을 해주지 못했죠. 네. 올해 지금 상반기까지 111억 영업 수익이 났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올해는요 배당 안 쉽니다. 배당 안 쉬고 200원 나오면 배당 수익률 10% 나올 수 있으니까 아주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에서 무림페이퍼 오늘 신박가 종목으로 선정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통신주가 우리 김용준 멘토의 자료와 함께 보면 상당히 매력 있는 고배당주로 좀 매력이 좀 있는 것 같겠고요. 그다음에 나무로 멘토는 이제 무림페이퍼를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래도 저추쌤은 가려운데를 좀 긁어야겠죠. 두 분에게 여쭙겠습니다. 고배당, 내가 배당만을 투자 성향으로 갖고 들어간다면 지금부터 이 종목만 모으자라는 종목을 한번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준 멘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배당주로 접근하는 방법이 사실은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배당에 대해서 별로 매력을 못 느껴요. 사실 많이들 안 느끼시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대형주의 큰 자금이 좀 빠져나올 시기입니다. 거꾸로. 네. 그러니까 이제 배당의 그 대형주의 큰 자금을 빼놓고 나서 지금 이걸 갖다가 은행 이자로 받을 거냐 아니면 그냥 현금으로 놔둘 거냐. 근데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이 항상 느낌이 뭐냐면 절대로 돈 놔두고서 주식 안 사면은 못 버티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배당주에 대한 투자의 포인트를 뭘로 드리는 거냐면 일단 현금처럼 갖고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KT 같은 거는 크게 리스크가 없어요. 지금 종목이. 시장에 충격이 온다고 그래도 방어적 성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게 리스크가 없는 상태에서 제가 대충 계산하면 한 3개월 동안에 한 15% 나올 것 같아요. 15%가 어떻게 나올 것 같냐면, 그러니까 주식으로 해서 한 10% 정도 올라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배당으로 한 5% 정도 올라올 것 같고요. 근데 그 중간에 장의 흐름이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뭔가 사야 될 종목이 있다. 그럼 배당주 포기하는 거죠. 배당주 포기하고 다른 쪽으로 공격적인 포트로 돌려놓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끌고 가서 연말까지 한 15% 정도 버든다. 근데, 이게 이제 작은 규모를 작게 해서 들어가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원래 배당 투자는 5천만 원짜리 계좌 이런 것들이 배당 투자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10억짜리, 20억짜리 계좌들이 뭉치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자 수익 곱하기 한 2배 정도 나오면 오케이. 이런 정도의 매매 방향으로 보시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가장 매력적인 종목은 역시 KT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5천만 원짜리 계좌나 이런 계좌들은 배당 투자 자체를 방향을 잡으시면 안 돼요. 그거는 좀 다른 방법을 가지셔야 되는 거고요. 1억 미만 계좌들까지는 배당 종목으로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 기회를 좀 엿보는 그런 쪽의 방향으로 보시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그럼 김용준 멘토의 개인적인 이제 리딩에 대한 멘토링에 대한 이제 본인의 전략도 좀 얘기를 하셨고요. 그 관점에서 토픽 종목은 이제 KT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서 개인적인 사견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나무로 멘토는요. 예, 이제 방금 이제 김용준 멘토님께서 말씀하셨는 대로 5천만 원 투자자분들이 배당 투자해가지고 1년에 배당 아무리 줘봐야 10%입니다. 50만 원 벌자고 주식시장에 들어가서 그 어려운 시장에 배당 들고 앉아있는 거 전혀 맞지 않습니다. 배당 투자는 그리고 배당으로 들어가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면 좀 팔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배당 투자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배당은 아예 처음부터 배당이고 끝까지 배당입니다. 자본이득 즉 주가의 상승을 먹으려면은요 배당에 대해서 생각을 완전히 잊어버리시고 주식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배당은 전체적인 금액 내가 은퇴 자금에 예를 들어서 은퇴를 해가지고 한 5억 정도가 있다. 그럼 1년에 한 10% 벌어서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용돈을 만들겠다. 이러신 분들은 계속 가능하겠지만 금액이 작은 분들은 배당 투자는 크게 매력이 없거든요. 배당을 핑계로 한 시세 차익입니다. 배당을 핑계로 한 시세 차익. 배당을 많이 주겠다 이렇게 하면 분명히 그 종목에서 배당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면 그때 파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말씀해 드렸다시피, 이렇게 2, 3년 동안, 배당 성향이 굉장히 높은 기업인데, 2, 3년 동안 수익을 못 내서 배당을 하지 못했던 종목들이 수익이 발생하는 구간에 있는 종목들. 그래서 아까, 많은 금액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오늘 하루, 아까 무림페이퍼 보니까요, 현재 가격이 2,400원인데 하루 종일 거래된 거래량이 4만 주입니다. 돈 1억도 안 돼요. 1억도 안 되는 거. 이거 배당 투자는 굉장히 큰 매력이 나오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모아야 되겠지만은요. 그래서 이런 종목, 한 번의 경험 삼아 이런 종목을 한번 해보고, 100만원치라도 사봐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배당이 10% 정도 되는 금액을 받을 수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배워가지고, 또 그 방법을 통해서 앞으로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주식 투자 아닙니까? 그죠? 예, 요 좋은 방법으로 활용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무르멘토가 배당 매력으로 탑픽으로 본 거는 이제 무림페이퍼입니까? 예, 예, 무림페이퍼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배당 쪽에서는 KT와 무림페이퍼가 언급이 되었고요. 두 분 다 이제 같은 개인적인 이 멘토링의 기준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고액 자산가들이 배당 성향을 좀 가지고 노린다. 결국은 이제 트레이딩 관점을 볼 것이 아니라 원래 투자 성향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배당을 투자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을 통해서 이슈는 배당 매력을 지금부터 봐야 된다라는 종목 슬로건과 함께 본격적으로 종목까지 좀 봤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샘플러스 가족분들의 계좌를 올릴 수 있는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내일 계좌를 승천시키는 그날, 그리고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승천주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한 화면을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승천주죠. 김용준 멘토. 두 분 다 배당 얘기하셨는데, 일단 메가스터디, 시기적으로 상당히 적절한 위치인 것 같은데, 메가스터디 가지고 나오셨고요. 나무르 멘토는, 이제 매각이 완료가 되고 제자리 찾는다는 얘기가 좀 있던데, 웅진케미칼을 내일장 승천주로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장 승천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김용준 멘토를 먼저 스타트하면서 우리가 메가스터디, 시기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위치인 것 같은데요. 투자 포인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메가스터디 그러면 예전에 이제 그 대단한 황제주였죠. 이제 잠깐 이제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요. 지금 이제 월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으로 볼 때 이제 2008년도에 그 주가가 얼마까지 갔냐면 38만 9천 원까지. 38만 원 9천 원까지 갔다가 주가가 어디까지 빠졌냐면 6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엄청난 기간 동안 이제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하락을 했나라는 원인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는 영업이익이 거의 정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8년도에 그 최고점을 찍고 2009년도에 좀 반등을 하다가 이제 2010년도에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제 하락을 하다가 반등이 잠깐 나오다가 다시 하락을 했죠. 그래서 2010년, 11년 그리고 12년에는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2011년도까지는 영업이익이 연간 기준으로 800억 정도까지 났다가 2012년도는 영업이익이 580억대로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는 2012년도에 최저 바닥을 찍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기간 조정을 지금 받았다가 최근에 주가의 움직임이 조금씩 이제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는데요. 이제 뭐 월봉으로 보면 잘 안 보일 거고요. 이제 일봉으로 보니까 최근에 이제 57,500원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하는 패턴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꽤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근데 다시 이제 주봉으로 좀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바닥 탈출하는 국면 정도의 어떤 주가 움직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면 과연 이제 영업이익이 좀 살아나느냐, 이제 그 부분을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면은, 지금 이제 실적표를 보면요. 지금 2013년도 보면은, 지금 이제 1사분기에 131억 정도 영업이익을 냈고요. 그리고 2사분기가 199억.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기준으로만 놓고 본다고 그래도, 반기 기준으로만 놓고 본다고 그래도, 실적은 전년 대비 580억보다는 넘게 나오는, 그러니까 요 기준으로만 봐도 올해 영업이익은 일단 600억대를 돌파할 걸 일단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게 이제 원래 이제 메가스터디는 실적이 하반기에 집중되는 경향들을 좀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으로 본다니까 올해는 확실하게 턴어라운드를 한더라.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얘네들의 지금 실질적인 수익 모델은 결국은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사업 모델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네, 사업 모델 측면에서 이제 보시면, 이제 오프라인에서 강연회를 하는 거를 갖고 이제 지금 자료 화면이 나가는데요. 자료 화면을 보시면은 익숙하신 분 나왔는데요. 예, 오프라인에서 이제 자료 화면을 찍어서 이걸 갖다가 이제 온라인에다가
해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보는 구조로 해서 오프라인 강연료는 강의료는 좀 비싸고 온라인은 좀 싸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지금 전국의 오프라인 학원들이 상당히 많은 곳에 지금 포진을 하고 있으면서 이쪽이 이제 주 수익 모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놈의 학원 사업이라는 게 이게 이제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대단하더라고요. 목동이나 강남권 가면은 이 학원에서 들어오는 비용들이 이제 어마어마하고 그러니까 교육 사업이 한동안 이제 엄청나게 붐을 일으키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교육 관련주들이 많이 못 움직였는데 사실 이제 교육 관련주 쪽으로는 메가스터디가 거의 이제 황제주로 보시면 됩니다. 황제주로 보시면 되고 이제 실적이 이제 회복세로 지금 접어들어 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 움직임이 이제 완전히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탈출을 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자기의 예전 모습을 조금씩 좀 찾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양들을 좀 보이고 있다. 뭐 이런 측면에서 투자의 포인트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메가스터디. 왜 시기적으로 저는 좀 맞다고 하냐면, 사실은 이제 김영주 멘토님 얘기하신 거에도 저는 의견을 동일하는데, 일상에서 종목을 발굴하다 보니까요, 수능이 끝나는 시점으로 놓고 보면, 이 뭔가 사교육적인 측면을 봤을 때 수능이 어려워진다라고 하면 꼭 메가스터디가 성향상으로 좀 올라가더라고요. 일상에서 이제 매매 스킬 쪽으로 좀 잡았었거든요. 자,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좋은 위치가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이제 차트를 통해서 매매 포인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매수 가격은 지금 보니까 이제 그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많이 올라왔다고 지금 보지만 지금 이제 그 계속적인 이제 매매를 좀 관찰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에서부터 올라올 때까지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닥에서는 주가를 사게 되면 너무 오래 걸릴 수가 있죠. 이렇게 되다 보면. 네. 그래서 이 과정을 피하고 싶어서 완전히 탈출하는 데까지 기다렸던 거고요. 아하. 여기서 일단 한번 눌림목이 들어갔을 때 돌아오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이제는 시작이 되는 거다.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이제 오래 돌아서고 있는 것이 확인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구조 조정들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메가스터디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메가스터디 자회사들이 너무 많아요. 자회사들을 너무 벌려놨는데 그쪽이 사실 수익 모델들은 못 냈던 부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이 아마 올해부터 좀 턴을 할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상당히 주가의 움직임은 그 중장기적으로 일단 좋을 걸로 좀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매수는 현재 가격에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79,200원. 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이런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 장이 망가져도 잘 안 빠져요.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들은 거래량이 크게 형성되는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매매는 좀 지루하실 겁니다. 그래서 1단계 목표가는 한 10만 원 정도로 잡고요. 손절 라인은 그 72,000원. 그러니까 올라오면서 그 어떤 추세를 이어가는 부분들로 놓고 봤을 때 72,000원이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그대로 끌고 가도 괜찮을 거다. 앞부분에 이 전저점이 무너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72,000원이 지지된다면 올라오는 이동평균에서 지지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측면에서 72,000원 손절 라인 그리고 매수가 현재가 목표가 10만 원 이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김용준 멘토의 메가스터디 투자 포인트까지 저희가 매매 전략까지 좀 읽어보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크레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크레듀도 괜찮게 봐요. 네, 크레듀도 상당히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상당히 많이 이제 정상화되면서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근데 크레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성인 비중이 높은 거고. 네, 성인 비중이 높죠. 예, 이쪽은 이제 초등학교 비중, 중학교 비중이 있는데 얘네들의 진짜 수익원은 고등학생들. 그렇죠. 일단 시험이 어렵게 나와야 되겠네요, 수능이. 그리고 제가 예전에 안 티 나와요. 나무로 멘토님. 제가 예전에 그 목동 학원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네. 애 둘을 갖다 여름방학 특강을 맡기는데 네. 엄마가 둘을 갖다 놓고서 500만 원 수표를 딱 냈대요. 네. 근데 얼마 거실러 줄게요? 9,900원이요. 2달 특강. 아니, 그거보다 좀 많이 줬어요. 뭐 100만 원 정도요? 아니요. 35만 원 줬대요. 500만 원 주고 나서. 계산 두 명을 방학 2개월 특강을 했는데요. 네. 근데 사실 이게 그 학원들이 그 가격을 더 못 받는 그런 규정들이 있어서 다 다운을 시키거든요. 학원료를. 근데 뭐 이런 얘기가 나가면 이제 목동 학원에서 이제 강하게 반발이 들어오겠죠. 네, 알겠습니다. 교육 사업이 이렇게 사실은 이 부모들이 이제 그 어떻게든지 교육을 시키잖아요. 네. 아무리 비싸더라도. 예, 그래요. 그래요. 사교육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하지만 우리는 투자, 주주의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김영주 멘토의 메가스터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무르 멘토의 웅진케미칼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 포인트부터 들어보죠. 우선 길을 잘못 들었네. 학원 선생님 하고 있을걸. 왜 주식 선생 한다고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새 빠지게 고생하고 제일 작게 버는 사람들이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여튼요. 인정해야 되는데 참. 예, 수익을 위해서 또 종목 한 종목 가져왔습니다. 웅진케미칼입니다. 웅진케미칼.
케미칼에 재미 붙였어요. 제가 지난번 하나케미칼 가지고 재미 많이 보고 또 웅진케미칼 들고 왔는데요. 자, 우선 그 기업은요, 이 폴리에스터 섬유 및 관련 제품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섬유 그리고 화학 쪽의 회사인데요. 일단 첨단 섬유인 이제 메타 아라미드 섬유 사업도 본격적으로 잘 진출하고 있는 부분은 장래적으로 좀 좋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웅진케미칼이 중점을 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수처리 필터와 디스플레이 광학 소재 쪽인데, 디스플레이 광학 쪽은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수처리 필터가 최고 좋은 기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수처리 여과막 부분에서 국내 독보적 1인데, 여과막 이 필터인데, 이 재밌는 것은요, 이번 최근에 이제 웅진케미칼이 도레이 첨단 소재에 인수가 됐는데, 이 도레이 첨단 소재라는 회사가 원래 웅진케미칼의 자회사예요. 결국 자회사한테 먹혔는데, 이 자회사는 일본 도레이 그룹과 합작으로 만든 회사거든요. 결국 이제 일본 도레이로 넘어가면서 우리나라 이제 GS나 이런 데서 LG 같은 데서도요, 이거 기술 유출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웅진케미칼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보다 더 뛰어난 기술이 있는데 우리가 무슨 기술 유출하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인수가 됐는데요. 피인수가 됐는데 여기서 요거 하나 보시자고요. 이 웅진케미칼의 지분 가치가 얼마냐면 2066억인데 얼마에 인수가 됐냐면 4,300억에 인수가 됐습니다. 2배 이상의 값을 도레이 첨단 소재가 지불했다는 거죠. 그만큼의 분명히 가치가 있고요. 지금 우리 여러분도 잘 많이 들어보셨죠. 해수 담수화 사업. 그 해수와 담수화 사업을 하기 위한 이 수처리 필터가 아직 이 웅진케미칼의 실력만으로는 안 돼요. 이 도레이의 힘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경영권 안정화되면서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다는 말씀이죠. 예,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실적 지표를 보시면 2013년이 2012년을 최저 바닥으로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완전히 턴어라운드 될 것이니까 충분히 공략을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투자 지표로 짧게 잡아드리면은요. 네. 오늘 가격 9,950원입니다. 9,970원인데 20원만 깎자고요. 많이 깎으면 안 되고 20원만 깎아서 9,950원에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목표가 설정은요, 11,500원 정고점입니다. 정고점 부근인 바로 11,500원 선에까지 도달하면 우리 이익 실현하자. 반대로 9,300원 이하로 9,200원 이하로 밀리게 되면 손절 매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처럼 웅진케미칼 여러분의 계좌를 확실하게 승천시킬 수 있는 종목이 될 것입니다. 걱정 마시고 일단 사놓고 나중에 물어보세요. 제가 얼마든지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메타 아라미드인가요? 예. 예, 그거가 어느 정도나 진행된 건가요, 지금? 지금 아직까지는 그 실험 단계에서 양산 단계까지는 아직 거의 안 들어가고요. 이제 딜러망, 판매망과 이제 양산은 아니고 개발은 완성이 됐어요. 개발은 완성이 됐는데 아직은 좀 시험적인 부분. 그것만 되면요, 뭐. 네. 그 양산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적어도 한 1, 2년 정도 같아요. 우리는 그런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새로운 걸 만들어가지고 주가가 빡 날아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오늘 모르면 주가가 가는데. 그렇죠. 지금 보면은 마이크로 필터나 울트라 필터 쪽, 이제 그쪽에 이제 담수화 쪽도 역할도 좀 있죠. 원래 이제 웅진케미칼의 가장 이 수처리 쪽의 강점이 PTFE 멤브레인 쪽이 좀 있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뭐 아웃도어 쪽에 좀 들어갔었는데 그거는 지금 점차적으로 계속 확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전반적으로 그거는 캐시카우죠. 일정한 현재 수입을 그대로 만드는 건데 지금 일단 도레이 첨단 소재로 갔다는 자체가 이제 해수 담수화 수처리 부분을 본격적으로 굉장히 강화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사교육에 아픔은 있을지 모르지만 메가스터디 위치 그리고 웅진케미칼 상당히 좋은 위치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매매 포인트를 잘못 적지 못하셨다라면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우리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네, 운영 원칙을 보시면 저희가 제시한 매수가가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를 적용해서 포트에 편입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출연하신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상보가 2.3% 수익권이 들어와 있는데요. 잠시 뒤에 상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가스터디가 내일장 승천주로 현재의 전략과 함께 포트에 편입 시도한다라고 목요일날 시도합니다. 나무노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국전력과 두산중어 두 종목 포트에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요. 잠시 뒤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웅진케미칼을 목요일장 승천주로 편입 시도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차바이오엠, 피델리스가 포트에 지금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요. 세 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목요일장 승천주로 특수건설을 매수가 시초가에 공략하고요. 목표가 7,000원, 손절가 4,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락앤락, 하리몰딩스, 일진홀딩스가 포트에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세 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을 주셨고요. 어제 한미사이언스를 추천가로 주셨지만 내일 다시 편입 시도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효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P&E 솔루션, 원익 IPS가 포트에 들어와 있는데요. 두 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양수모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미약품, RF텍, 이노티비 포트에 들어와 있는데요. 현재 세 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신 RF텍 오늘 6% 급등 마감했다.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솔홈덴코, 성우전자, 오늘 성우전자가 제대로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4.2% 상승 마감은 6%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상로 멘토, 동일고무벨트와 삼성중공업을 포트에 들어오면서 삼성중공업이 오늘 강세 쪽에서 연출이 나오면서 4% 수익률을 기록한다. 축하드린다면서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정대희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조이맥스 인터파크 포트에 지금 들어와 있는 모습이겠고요. 두 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최명성 멘토 차바이오엠이 상승상 쪽으로 두드러지면 특징이 나오면 6.6% 1위를 했고요. 예병군 멘토의 두 종목이 포트에 들어와 있는데 두 종목 모두 2, 3위권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용준 멘토부터요. 상보가 포트에 있는데요. 점검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보를 말씀드렸던 가장 큰 포인트는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현재하고 미래가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죠. 현재 실적이 전체적으로 나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당히 강한 지금 모멘텀을 지금 대기하고 있다라고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기준에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그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CNT 상용화가 거의 임박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CNT 상용화가 얼마나 진척되는지는 계속적으로 이제 회사에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매수 타이밍은 직접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소 좀 지루해질 수는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지금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상보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뭐 CNT 응용 분야는 뭐 무궁무진합니다. 이제 CNT 응용 분야는 무궁무진한데 일단은 지금 먼저 지금 적용되는 건 이제 디스플레이 쪽으로 좀 적용이 되는 거고요. 디스플레이 쪽에서 진짜 대표적인 건 이제 ITO 필름을 대체하는 쪽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료 화면을 보시면 잠깐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이제 CNT 쪽에서 지금 필름 적용 부분으로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이나 내비게이션이나 모두 적용이 가능한 거고요.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더 확대된다면 이제 그래핀 쪽도 이제 상용화가 거의 이제 눈앞에 좀 다가오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진척 사항들이 얼마나 잘 진행되는지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거고 조금 길게 보실 필요가 좀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용준 멘토 아까 얘기를 해줬을 때 뭔가 새로운 기술력으로 빵 터지는 거 좋아한다 그랬는데 상보가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좋습니다. 나오는 멘토는요? 예. 우선 한전입니다. 한전 보시면은 상당히 좀 많이 지겨우시죠? 걱정 안 해도 되십니다. 10월 달이 승부 달입니다. 10월 달 국회에서 전기요금 인상할 건데 안심하세요. 개인용 올릴 가능성이 없고요. 산업용은 20% 올려가지고 개인 거 그대로 메꿔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대로 한국전력 보유하시고요. 두산중공업은 요즘에 뭐 거의 춤을 춥니다. 하루에 3% 내려갔다가 올라가는데 이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 단계 더 레벨업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이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두 종목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재도 나왔죠, 두산중공업은요. 네. 그래요. 한국전력,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 상보까지 수익 나는 그날까지 믿고 멘토링하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화요일에 신사 두 분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도 이제 연휴가 아니죠. 휴일이라는 말이 붙어야 되는데요. 저도 이제 쉬러 가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앞서 여러분들 고지합니다.
중요한 고지입니다. 우리 예병군 멘토죠. 예각의 달인 예달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오래간만에 신규 런칭 소식입니다. 차트 맥점의 새로 나온 패러다임을 가지고 목요일 날부터 본격적으로 하니까요. 목요일, 금요일 신규 런칭이다. 저희 샘플러스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같이 대응하시면 좋겠다. 무료입니다. 무료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들 들어오시면 된다라고 우리 예병군 멘토가 읽어주셨고요. 그리고 저희 진격의 F4 멘토가 총 출동을 합니다. 서울강연회에. 서울강연회가 대박이 터진다고 하는데요. 터지면 부산강연회로 내려갑니다. F4가. 그래서 2013년 10월 13일 일요일입니다.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니까요. 장소는 선능력 동부금융센터 지하 1층입니다. 현장 접수니까요. 여러분들 발빠르게 입소문내서 혼자 오지 마시고 2명, 3명 모아서 오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저도 김영준 멘토도 남은호 멘토도 정재훈 멘토도 그날 뵙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편안한 밤 보내시고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